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순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니가 가라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에도 성황리에 본격적으로 개최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나 첼시 성적 때문이다. 이 첼시가 6연승을 달릴 때까지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에 안착을 할 때까지만 해도 과거의 첼시의 영광을 재현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었다. 하지만 이 12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13경기 최근 성적이 4승 3무 6패 15득점 17실점, 최근 들어서 실점도 늘어나고 패배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첼시. 그러면서 지금 성적이 너무나도 위태롭다. 4위를 간당간당하게 지키는 수준인데, 직전 경기 맨유에게 패배했던 것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6연승을 거뒀을 때 홈과 원정에서, 홈에서는 무실점을 토대로, 그리고 원정에서는 대량 득점을 토대로 연승 가도를 달려나간 이때의 성적에 비해서 최근의 성적은 너무나도 좀 안 좋다. 홈과 원정에서 2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때 좋았을 때에 비해서 늘어난 실점이 좀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홈에서 무실점에서 9실점이나 늘어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에서 거둔 4패, 이 4패를 거뒀을 때 모두 무득점에 그쳤다는 거. 득점력이 이렇게나 잘 안 풀리는 첼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최근 원정 성적마저도 2무 1패,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 첼시가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 동안에 맨유와 토트넘이 야금야금 정말 성적을 잘 쌓으면서 추격을 바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맨유의 경우에는 12월달 7게임에서 4승 2무 1패, 특히나 이때 당시에 맨시티 토트넘 상대로 연승을 거뒀던 걸 포함해서 빅6를 5경기에서 3승 2패,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맨유의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 빅6 상대로 3승 2패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최근 13경기에서 6승 3무 4패 호성적을 거두면서 7위에 안착을 했다. 첼시와는 3점 차다. 자,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 21라운드에서 23라운드 한때 무득점 부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근 홈 경기에서 5승 2패의 성적, 홈에서 승리를 잘 거두면서, 그리고 흥영님의 연속골을 필두로 3연승을 거두면서 어느덧 첼시와의 승점차가 1점 차로 좁혀졌다. 5위로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두 팀, 그리고 첼시.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 그러냐? 일단은 양 팀 모두 공격수가 부진에 빠지거나 이탈을 한 상황이다. 맨유에서는 레시포드 선수가 피로 골절로,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다. 그리고 첼시의 경우에는 아브라함 선수가 잔부상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은 페이스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특히나 2020년 들어서는 리그 한 골에 그칠 정도로 득점력 부진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첼시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그리고 이 세 팀 모두 유로파 일정, 유럽 대항전과 FA컵 일정을 병행하면서 리그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빡빡한 일정 속에서 공격수까지 빠지거나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 되는 이 세 팀. 그리고 각 팀마다 리스크를 한 가지씩 더 언급을 해보자면은, 첼시의 경우에는 조르지뉴 선수, 이 선수가 지금 현재 경고 9장을 받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경우에는 33라운드 이전에 10장을 받게 되면은 2게임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르지뉴 선수가 PK 키커, 그리고 패스 정확도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거기다가 캉테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얼마나 더 빠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르지뉴 선수까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게 된다. 그럼 중원이 헐거워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안 풀리는 공격이 더 안 풀리게 된다.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첼시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두 팀에 비해서. 자, 그리고 맨유의 리스크는 최근 성적입니다. 최근에 기복심한 성적을 거둬들이고 있다. 물론 13게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적이에요. 6승 3무. 하지만 6게임으로 추려보면 2승 1무 3패. 특히나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배했을 때는 무득점에 그쳤다. 이 경기력 면에서나 아니라면 성적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가뜩이나 맨유의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란 말이에요. 유로파 리그는 챔스에 비해서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유로파 FA컵 라운드를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기 수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기복이 심한 성적도 더 늘어날 수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 기복 심한 최근 성적이 맨유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토트넘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꽤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요. 특히나 측면 수비가 특히나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공격수 2명이 빠진 상황에서 측면 수비까지 불안하니까 실점을 대비하면서 공격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가 커도 너무 큰 최근 토트넘의 상황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세 팀을 제외하고 다른 팀들 중에서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에 진입할 만한 후보군이 또 있다는 사실. 셰필드의 경우에는 리그 최소 실점 2위, 리버풀 다음으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그리고 이 팀의 가장 이색적인 기록, 득점을 했었을 때의 성적이 10승 8무 1패.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의 실점으로 승점을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간다는 것을 이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셰필드가 이렇게까지 잘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할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버튼의 경우에는 안첼로티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5승 3무 1패,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14득점, 공격력을 토대로 정말 좋은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9위까지 올라왔고, 특히나 최근의 홈 성적 4승 2무, 패배하지 않고 있다. 정말 좋은 홈 성적과 안첼로티 체제에서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9위까지 올라왔다. 지금 이 세 팀 중에서 순위가 가장 낮다곤 하지만은 에버튼도 셰필드만큼이나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에 진입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울버햄튼이 약간은 좀 침체된 페이스예요. 이 팀의 경우에는 리그 무득점이 4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리버풀, 맨시티, 레스터, 현재 프리미어리그 탑3와의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제 다른 팀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최근 6게임에서 1승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유로파 리그 일정까지 치러야 되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럽 대항전이 없는 아마 셰필드, 에버튼이 챔피언스리그 순위 경쟁력에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어쩌면은 첼시, 토트넘, 맨유가 4위 진입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진짜 지금 페이스를 보면은 셰필드, 에버튼이 더 좋은 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은 첼시, 토트넘, 맨유가 4위에도 진입 못할 가능성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순위권 경쟁, 누가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